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학부과정 재학 중인 김진주입니다. 오늘 논문은 인공지능 기반의 주가 패턴 분류와 예측의 신경망과 BP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듀션입니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외부 경제 요인의 복잡성으로 인해 예측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예측 모델의 성능을 꾸준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AI 기반 주식시장 모델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망은 데이터의 내부 메커니즘을 모델링하여 패턴 인식, 지능형 제어, 신호 처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가의 비선형적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망 기반 주가 예측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망은 비선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주식시장의 특성을 맞춰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BP 알고리즘에서 은닉증을 분석하고 퍼지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며 다양한 오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BP 알고리즘 기반 신경망 모델이 퍼지 알고리즘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Related Work입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예측 분야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LSTM 그리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LSTM과 그리치 모델을 결합하여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MAE와 MSE 지표에서 기존 방법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예측 정확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 칼만 필터와 MPC 응용 연구입니다. 아리마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일일의 주가를 예측하고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을 적용해 포트폴리오에 최적 관리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측 정확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예측 모델입니다. 이 연구는 개선된 BP 신경망과 아리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엔트 콜로니 알고리즘을 적용해 예측 성능을 개선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실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예측 정확도와 실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P 알고리즘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메소로지입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주요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프닝 프라이스 시가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매칭된 최초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클로징 프라이스 종가는 하루의 마지막 거래 가격으로 마지막 1분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로우스트 프라이스와 맥시멈 프라이스는 각각 하루 동안 기록된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냅니다. 트랜잭션 어마운트는 특정 거래일 동안 거래된 주식의 총 금액을, 트레이딩 볼륨은 하루 동안 거래된 주식의 수를 의미하며 최소 단위는 100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업앤다운, 상승이 멈추거나 하락으로 전환되는 프레셔 포인트,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서포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K라인은 기술적 분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주식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거래시장으로 나뉩니다. 발행시장은 기업이 신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Public Offering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발행이고, Private Placement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거래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곳입니다. 이 시장은 주식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며 시장 가치와 자금 배분, 정책 결정에 필요한 경제 동향을 반영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장 구조와 관련된 주가 예측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분석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가 지수를 시계열 형태로 분석하는 통계적 모델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시계열 모델로는 RW 모델과 아리마 모델이 있습니다. 단별량과 다별량 모델 모두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별량 모델은 분석이 더 복잡합니다. 시계열 분석은 주로 단기 예측에 효과적이지만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 예측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Fundamental Analysis, 즉 기본적 분석은 외부 시장 상황, 수요와 공급 요인 등을 분석해 투자 결정을 돕는 방법입니다. 경제학적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 거시 경제 상황, 산업 동향을 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단기적인 주가 패턴을 분석해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판단합니다. 이동평균, 캔들 차트, 패턴 분석, 각도 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하며 주로 차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투자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주가 예측에서는 신뢰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예측 기법입니다. 최근에는 BP 신경망을 활용한 주가 예측 연구가 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금융 분야에서 전통적인 예측 방법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와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예측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심리, 내부 요인, 기본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주가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시장 심리에 따른 주가 변동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대치를 과도하게 반영해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세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주가가 주당 순 자산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워렌 버핏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 방식이 있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도교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수학적 분석을 통해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내부 요인입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발행된 주식의 수와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의 공개 속도를 조절해 주식 공급량을 관리하면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 요인입니다. 거시경제 요인으로는 금리, 재정, 수입, 지출 화폐 공급과 수요, 가계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 요인으로는 수익, 부채, 현금 흐름, 전략적 정책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요인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에서도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를 추구하는 공간이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가 예측에 사용되는 BP 신경망 알고리즘 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BP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으로 최소 1개 이상의 은닉층을 포함합니다. 학습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순전파 단계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가중치를 거쳐 은닉층을 통과하고 출력층에서 예측값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손실 단계입니다. 손실 계산을 하면서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손실함수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역전파 단계입니다. 출력층에서 입력 방향으로 오차를 전달하며 각 층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학습을 반복하면서 오차를 줄이고 설정된 학습 횟수나 오차 범위에 도달하면 학습이 종료됩니다.
이제부터는 BP 신경망의 기본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P 신경망은 크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먼저 입력층에서는 데이터가 처음 입력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중치 행렬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중치 행렬은 V와 W로 표시가 되는데요. V 행렬은 입력층과 은닉층을 연결하고 W 행렬은 은닉층과 출력층을 연결합니다. 쉽게 말해 V와 W는 데이터가 층을 이동할 때 그 흐름을 조절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모델이 학습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BP 신경망은 출력값과 목표값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내놓은 예측 주가가 100원이고 실제 주가가 110원이면 이 10원의 차이를 줄이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닉층의 각 유로는 자신에게 연결된 입력 데이터의 가중치 벡터를 갖습니다. 이 벡터는 VGA로 표현이 되고 출력층의 각 유로는 WK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입력 데이터 다음 은닉층 다음 출력층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서 가중치 벡터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BP 신경망의 핵심입니다. BP 신경망의 모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비선형 변환 수행입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전달되는 동안 비선형적인 변환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주가 패턴도 학습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단극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함수는 출력값을 0과 1 사이로 제한하기 때문에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력층의 각 유료는 은닉층의 출력값과 가중치를 곱한 후 모두 더해져 하나의 입력값으로 변환됩니다. 이때 이 값을 netK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은닉층에 3개의 뉴런이 있고 각각 출력값이 0.5, 0.7, 0.2라면 각각의 출력값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더해 다 하나의 입력값 netK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netK는 다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며 최종 출력값이 생성됩니다. 결국 출력층에서는 은닉층의 결과를 종합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닉층 활성화 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닉층의 각 유로는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를 곱하고 모두 더한 값을 받게 됩니다. 이 값은 netJ로 불리며 출력층의 netK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값이 3개이고 각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한 후 모두 더하면 netJ가 됩니다. 이 값이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면 은닉층의 출력값 YJ가 결정됩니다. 여기서도 단극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합니다. 이 함수는 출력값을 0과 1로 제한하며 입력값이 커질수록 출력값은 1에 가까워지고 입력값이 작아질수록 출력값은 0에 가까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력값이 증가하면 분모가 줄어들어서 출력값이 1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입력값이 감소하면 분모가 커져서 출력값이 0에 가까워지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활성화 함수는 경사하강법을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BP 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BP 신경망이 학습하는 핵심은 오류를 역방향으로 전달하는 역전파에 있습니다. 이때 활성화 함수의 미분값이 필요합니다. 단극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이 간단합니다. 출력값 fx를 알고 있으면 미분값은 fx 곱하기 1-fx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지 않고도 미분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P 신경망의 전체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입력층에서 은닉층까지의 과정에서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하고 더한 후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 은닉층의 출력값을 생성합니다. 은닉층에서 출력층까지의 과정에서는
은닉층의 출력값을 가중치를 곱해 다시 합산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 최종 출력값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역전파 과정에서 출력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류의 미분값을 통해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점점 개선됩니다. 출력 오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BP 신경망의 학습 목표는 출력값과 기대 출력값의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오류라고 하며 모든 출력 뉴런의 오류를 더한 값이 전체 오류가 됩니다. 이때 오류는 기대 출력 마이너스 실제 출력의 제곱을 더한 후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때 2분의 1을 곱하는 이유는 미분 시 개수를 제거하여 계산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력층에서만 오류를 계산하면 은닉층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층뿐만 아니라 은닉층까지 오류를 확장하여 모델의 전체적인 학습 성능을 개선합니다. BP 알고리즘의 가중치 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BP 신경망은 경사하강법을 이용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층의 입력값, 넷K는 은닉층 출력값과 가중치를 곱해 계산됩니다. 출력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구한 후 미분값을 통해 가중치 변경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가중치 변경량은 학습률과 기울기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학습률은 모델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인데요. 학습률이 크면 빠르게 학습이 되지만 불안정해질 수 있고 학습률이 작으면 학습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BP 알고리즘은 출력값과 목표값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BP 알고리즘은 출력값과 목표값 간의 차이, 즉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망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정의합니다. 이 과정은 역전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출력층, 은닉층, 입력층의 순서로 오류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의 변화량은 학습률 에타와 오류함수 E의 가중치 W에 대한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구해집니다. 여기서 학습률 에타는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가중치를 변경할지를 결정하는데요. 학습률이 크면 빠르게 학습이 되지만 불안정해질 수 있고 학습률이 작으면 학습은 느리지만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이제 출력층과 은닉층의 오류 신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출력층의 가중치 WJK는 은닉층의 출력값 YJ와 출력층의 오류 신호 델타 K를 곱해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은닉층에서 출력된 값이 0.6이고 출력층의 오류 신호가 0.3이라면 0.6 곱하기 0.3은 0.118만큼의 가중치 변화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닉층의 가중치 VIJ는 입력값 XI와 은닉층의 오류 신호 델타 J를 곱하여 변경이 됩니다. 입력값이 0.5이고 은닉층의 오류 신호가 0.4라면 0.5 곱하기 0.4는 0.2만큼 가중치가 변하는 겁니다. 이처럼 출력층과 은닉층의 오류 신호를 기반으로 각 가중치가 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BP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입니다. 출력층과 은닉층의 오류 신호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력층의 오류 신호 델타 K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력층의 오류 신호는 오류 함수 E를 출력 뉴런의 입력값 넷K로 미분하여 구합니다. 여기서 넷K는 출력층 뉴런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인데요. 쉽게 말하면 은닉층 출력값과 가중치 WJK를 곱한 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출력층의 오류 신호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 출력값이 1이고 출력값이 0.7이라면 1-0.7은 0.32 오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출력층 활성화 함수의 미분값을 곱하는 단계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출력값 OK를 사용하여
OK 곱하기 1-OK로 미분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력값이 0.7이라면 0.7 곱하기 1-0.7은 0.21이 미분값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층의 오류신호 델타 K는 0.3 곱하기 0.21로 0.063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은닉층의 오류신호 델타 J를 살펴보겠습니다. 은닉층은 출력층과 달리 직접 기대값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출력층으로부터 전달받은 오류신호를 기반으로 자신의 오류신호를 계산합니다. 은닉층의 오류신호는 출력층의 오류신호와 가중치 WJK를 곱하고 더한 후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의 미분값을 곱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출력층에서 두 개의 오류신호가 각각 0.1과 0.2로 전달이 되고 각각 WJ1이 0.5, WJ2가 0.3이라면 0.1 곱하기 0.5 플러스 0.2 곱하기 0.3 계산을 하면은 0.11이 됩니다.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을 곱하면 은닉층의 오류신호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출력층에서 발생한 오류가 은닉층을 거쳐 입력층으로 역전파되는 과정이 바로 BP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입니다. BP 알고리즘의 최종 가중치 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출력층과 은닉층의 오류 신호를 구했으니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최종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출력층 가중치 WJK는 에타 곱하기 델타 K 곱하기 YJ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학습률 에타는 모델이 가중치를 얼마나 크게 변경할지를 결정합니다. 출력층 오류신호 델타 K는 출력값이 기대값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냅니다. 은닉층 출력값 YJ는 출력층 뉴런으로 전달되는 입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은닉층 가중치 VIJ도 에타 곱하기 델타 J 곱하기 XI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BP 알고리즘의 전체 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력층 오류신호 계산 단계에서는 출력값과 기대 출력값을 비교해 오류를 계산하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의 미분값을 적용하여 출력층 오류신호 델타 K를 구합니다. 은닉층 오류신호 계산 단계에서는 출력층에서 전달된 오류신호를 기반으로 은닉층 오류신호 델타 J를 계산합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시에는 출력층 가중치 WJK는 에타 곱하기 델타 K 곱하기 YJ로 변경이 되고 은닉층 가중치 VIJ는 에타 곱하기 델타 J 곱하기 XI로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학습 수행 단계에서는 위 과정을 데이터셋 전체에 반복하며 모델이 주가 패턴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점차 가중치를 최적화합니다. 결국 BP 알고리즘은 출력층에서 계산된 오리지널을 입력층으로 거슬러 보내며 이 오류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모델을 개선하게 됩니다. 입니다. 실험 데이터와 예측 모델의 입력값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8월 12월부터 2019년 12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주식시장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고 계산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 거래량과 같은 주가 관련 핵심 지표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상하이 메인보드의 그리전기와 마오타이 그리고 중소형 보드의 BYD를 대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규모를 살펴보면 1분당 58,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가의 미세한 패턴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10개의 데이터 포인트와 11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해 모델 학습을 위한 입력값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주요 지표를 모델 입력값으로 선정하여 대규모 데이터 기반으로 주가 예측 모델을 훈련했습니다. 이제 수집된 데이터가 BP 신경망 모델의 학습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실험은 우선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다양한 입력 변수를 사용하여 BP 신경망 모델이 주가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용된 입력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일 수익률은 주가가 N일 동안 얼마나 상승하거나 하락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주가 수익률 및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기본적인 주가 데이터, 최고가, 최저가, 시가종가를 포함했습니다. KDJ 지표는 K값, D값, J값을 활용하여 주가의 과매수 및 과매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예측 과정은 과거 거래일의 입력 지표를 BP 신경망에 입력하여 다음 날의 주가를 예측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의 입력 변수 중 일부를 제외하며 모델의 성능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과 수익률 변수를 제외하고 최고가, 최저가, 시가종가만 입력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KDJ 지표의 K값, D값, J값은 동일하게 유지하여 기술적 지표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두 실험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BP 신경망을 학습하고 주가를 예측했으며 예측 결과의 오류를 분석하여 두 실험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이 두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더 많은 지표를 입력값으로 사용한 경우 모델의 예측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반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입력 변수의 수를 줄였더니 예측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PBR 및 수익률과 같은 변수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입력 변수 구성에 따라 주가 예측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계된 BP 신경망 예측 모델의 구조와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 입력층에는 20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출력층은 하나의 노드로 구성되어 다음 날의 주가를 예측하며 이 모델은 5일 연속 거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즉 5일간의 주가 흐름을 통해 6일째 주가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델은 20개의 스플라인 함수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최적화했습니다. 스플라인 함수는 곡선 형태의 데이터 패턴을 더 정확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 패턴을 좀 더 유연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예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BP 신경망이 학습을 마치면 독립적인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때 사용된 테스트 데이터는 5일 연속 주가 데이터였는데요. 이 모델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6일째의 주가를 예측했습니다. 이제 예측 성능 평가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과 실제 주가 비교를 위해 오차 제곱합을 사용했습니다. ESSE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모두 더한 값인데요. 이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예측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P 알고리즘 신경망을 활용한 주가 예측 모델은 과거의 주가 패턴과 주요 지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향후 주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BP 알고리즘 신경망의 은닉층 개수가 주가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설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간격은 5분 단위로 설정하여 세밀한 주가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에 그리 일렉트릭의 주가 정보를 30분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학습에 활용했습니다. 입력값은 5일 동안의 10개 지표를 사용하여 총 50개의 입력값이 모델에 주어졌습니다. 출력층은 3개의 유련으로 구성하여 주가 변동 방향을 상승, 하락, 유지로 예측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은닉층 개수에 따른 예측 성능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은닉층 개수가 3개, 4개, 5개일 때의 성능이 나타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은닉층 5개를 사용한 모델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최적의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은닉층 5개의 구조는 1층은 150개, 2층은 100개, 3층은 60개, 4층은 40개, 5층은 20개의 유런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시간 순서에 따라 1분 단위로 입력값을 학습하여 주가의 변동 방향을 성공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은닉층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모델의 예측 성능이 개선되었고 5개의 은닉층에서 최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P 알고리즘과 퍼지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주가 예측 성능을 분석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설정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BP 알고리즘 신경망 모델과 딥러닝 퍼지 알고리즘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BP 신경망 모델은 입력 샘플을 학습한 후 매개 변수를 조정하며 심층 학습을 완료한 후 주가를 예측했습니다. 이제 주가 예측 결과와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주가의 변동 범위는 28에서 34였고 BP 신경망 모델은 변동성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반면 퍼지 알고리즘 모델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 오차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BP 알고리즘 신경망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73.29%, 딥러닝 퍼지 알고리즘은 62.1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 선이 BP 알고리즘, 주황색 선이 퍼지 알고리즘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BP 알고리즘의 예측선이 실제 주가와 더 가깝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P 알고리즘 신경망은 낮은 오차와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고 퍼지 알고리즘은 예측 오차가 크고 변동성이 커서 주가 예측에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의 오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구성을 살펴본 후 허용 오차 엡실론의 조정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변수는 총 46개를 사용했으며 출력 변수는 다음 거래일의 종가로 설정했습니다. 은닉층 노드 수는 7개로 설정하여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이 실험은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허용 오차 엡실론을 0.01에서 0.7까지 변경하며 진행했습니다. 허용 오차가 너무 작으면 성능이 향상되지만 과속합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허용 오차가 너무 크면 모델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엡실론은 0.4일 때 MA와 MSE가 최소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엡실론 0.4가 최적의 허용 오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BP 신경망과 퍼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BP 신경망 모델과 딥러닝 퍼지 알고리즘을 동일한 입력 데이터로 학습한 후 모델의 예측 오차와 분산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BP 알고리즘 신경망의 최대 오차는 10%였고 오류 분산이 낮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퍼지 알고리즘은 최대 오차 20%로 예측 오차가 2배나 크게 나타나며 불안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BP 알고리즘으로 변동폭이 작아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주황색 선이 퍼지 알고리즘으로 변동폭이 크고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BP 알고리즘 신경망은 허용오차 엡실론이 0.4일 때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고 퍼지 알고리즘은 오차가 크고 변동성이 심해 주가 예측에는 불리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범위에서의 예측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입력기간 n을 다르게 설정하여 주가 예측 성능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입력기간 n을 5일부터 20일까지 변경하면서 모델 성능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n이 15일일 때 예측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n이 15일일 때는 풀만 10% 오차 이내 90%를 기록했고 풀만 5% 오차 이내 56%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n이 15일을 넘어가면 성능이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제 모델의 구조와 입력 변수 구성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은닉층 노드 수는 4개로 설정하여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입력 변수는 과거 15일간의 주가 지표와 함께 기술적 지표 및 가치 지표를 결합하여 구성했습니다. 모델의 학습 대상은 그레일렉트릭과
구이저우 마우타의 주가 데이터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는 풀마 5% 이내의 오차 비율, 빨간색 막대는 풀마 10% 이내의 오차 비율을 나타냅니다. N이 15일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입력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어지면 성능이 하락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P 신경망 모델은 N이 15일일 때 최고의 성능을 보였고 과거 주가 데이터와 기술적 지표를 함께 입력하면 예측 성능이 개선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BP 알고리즘 신경망은 딥러닝 기반 퍼지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예측 정확도 73.29%를 기록하며 퍼지 알고리즘의 62.12%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BP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속도를 개선했으며 30일간의 종가 예측 실험을 통해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면 BP 알고리즘의 장점이 잘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최적화된 BP 신경망 모델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주가의 상승 하락 유지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 정책 변화, 돌발 사건과 같은 매우 외부적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기술적 지표의 다양성 부족입니다. 주요 기술적 지표와 입력 변수들을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표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KDJ 지표,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같은 기존 지표뿐만 아니라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도 포함하여 모델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지표와 예측 정확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모델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입력 변수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환경 변화와 입력 외부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적 모델로 확장할 것입니다. 금리 변화, 정책 발표, 환율 변동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합하여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BP 알고리즘 기반 주가 예측 모델의 연구 결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